자, 시작이 됐네요.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4시 5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시장이 좀 상당히 급락이 또 나와가지고 조금 장이 재미 많이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장을 보는 재미가. 그냥 또 오늘 시장이 그냥 또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한 번의 반등도 없이 그냥 쭉 밀어버려가지고 아마 다들 또 많이 재미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또 이제 걱정도 하실 것 같아서 너무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을 하실 거는 없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4시 5분에 좀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의 또 이제 주제 보이시죠? 오히려 살 준비를 해야 될 때, 지금은 오히려 살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이거 이대로 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오히려 살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뭐 상세한 내용은 4시 5분에 좀 시작을 하도록 하고, 오늘 시장이 워낙에 좀 급락이 나와가지고 보면은 그냥 한 달 3주 동안 올려놓은 거를 그냥 한 번에 다 빼버렸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당장에는 시장이 뭐 반등이 나오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히려 더 빠르게 하락을 해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사실 그냥 질질질 이렇게 좀 세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빠르게 하락을 해버리는 게 나으니까. 자, 다들 어서 오시고요. 4시 5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5분에 또 4월 시작한 지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또 연속적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너무 좀 강하게 밀어버린 것 같아요. 자, 2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뭐 사실상 하락장이었다고 봐야죠. 저번 주까지도 사실 저는 뭐 상승장이라고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예견된 하락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락이 뭐 그런데 또 엄청 크게 나올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살 종목만 준비를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미리 혹시나 나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따가 또 종목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장 대비해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 종목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미리 올려놓으셔도 좋아요. 지금 이제 살아있는 종목인지 그렇지 않은 종목인지 그거를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들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짱이다님, 푸른 소나무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혹시 저번 주에 신의 한수 방송한 거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저번 주에 제가 신의 한수 방송한 거? 저번 주에 신의 한수 제가 이제 방송한 내용이 약간 슬슬 좀 조심해 주셔야 된다, 약간 요러한 내용이었는데, 네, 알라브님도 어서 오세요. 오늘은 처음 뵙는 분들이 또 계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 오시고요. 저번 주에 신의 한수 방송 보신 분, 금요일 날에 안 계신가요?
슬슬 좀 조심하셔야 된다. 요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짱이다님 보셨어요? 좋습니다. 네, 문견정님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먼저 좀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보셨네요. 그러면 오늘 설명드리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오늘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주도 사실상 시장은 하락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형적인 구조의 하락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확인했습니다. 이따가 한번 같이 보죠. 그러니까 저번 주는 지수가 양호했잖아요. 보게 되면 지수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고, 뭐 코스닥도 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도 저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거는 하락장이구나. 올라가고 있는 장세가 아니구나. 하락장이기 때문에 슬슬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의 그러한 하락장이구나. 약간 이렇게 이제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장세에 대해서. 레드불님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레드불님 채팅 치는 거 제가 또 다 보고 있습니다. 많이 힘 얻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불개미님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강력하게 사실 올라왔었습니다. 그죠? 2779 코스피 기준.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좀 뚫어내지 못했었던 이 구간들을 좀 뚫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최근 시장은 분명하게 강력하게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목들은 이따가 한번 다 같이 봐볼게요. 시장 얘기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올라온 이유를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하고 가셔야 돼요. 올라온 이유는 결론적으로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최근에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의 구조를 또 이제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 자, 보통 우리 시장은 어떠한 상황일 때, 어떠한 환경일 때 가장 잘 움직이고 상승이 잘 나오냐면 유동성이 확보가 될 때 가장 크게 잘 올라가요. 그러면서 최근에 유동성이 가장 크게 확보되었었던 구간이 언제였죠, 여러분들? 요때였죠. 자, 베이지님도 어서 오시고요. 보게 되면 이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이제 각국에서 부양책들이 엄청나게 펼쳐졌었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막 여기저기 뿌렸죠. 돈을 막 여기저기 뿌리면서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돈을 엄청나게 뿌리다 보니까 시장에서 유동성이 확보가 됩니다. 금리는 낮아지고 계속해서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유동성이 대폭 크게 확대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200까지도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네, 불개님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야 우리 시장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동성은 누가 만들어주느냐라고 했을 때 이 유동성은요, 보통 외국인들이 만들어줍니다. 외국인들이 만들어줘요. 이 유동성은. 외국인들이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은 자국에서 돈을 뺍니다. 자국에서 돈을 빼고 우리나라에다가 투자를 해요. 왜? 우리나라는 위험자산이잖아요. 얘네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있잖아요. 자, 환율이 낮아져요. 환율이 낮아지면은 위험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환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 달러로 해칭을 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즉 이런 식으로 양방향의 투자가 가능한 애들이 외국인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대폭 차올랐었잖아요. FOMC에서 파월이 상당히 좋은 발언을 해줬잖아요.
인플레이션 2%대, CPI 2%대로 내려가는 거 확인되면 금리 인하 하겠다. 금리 인하 늦출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시장에 어떠한 기대감이 확보가 돼요? 유동성이 풀려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확보가 됩니다. 시장에서 돈이 풀려나겠구나. 왜? 당연히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덜 맡길 거잖아요. 금리가 뭐 5%일 때랑 그 다음에 뭐 금리가 2%일 때랑 당연히 은행에서 100만 원 맡겼을 때 5만 원 나오는 거하고 2만 원 나오는 거하고 차이가 크니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위험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이번에 올라왔었던 이유가 FOMC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대폭 끌어올려줬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유동성이 확보가 되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폭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간이 언제예요? 갭으로 바로 떴었던 3월 21일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의 시장은 대폭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또 이제 이 좋은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상당히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오늘 매우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급락. 하이딥? 제가 예전에 하이딥을 안내를 한번 드렸었나요? 하이딥? 이따가 한번 같이 봐볼게요. 뭐 종목들을 워낙에 제가 많이 안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좀 마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흐름 자체가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조금 이제 흐름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예견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파월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느냐면 경기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금리 인하를 좀 섣부르게 진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경기 지표가 워낙에 좀 튼튼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튼튼하다 보니까 경기가 튼튼한 상황에서는 고금리를 잘 버텨낼 수가 있어요. 고금리 상황을. 그러다 보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굳이 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확실하게 물가 내려갈 때까지 지켜보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CPI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PPI도 그렇고 좀 높게 나왔어요. 사실. 물가 지표가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고금리 상황에서 이 경기 지표가 잘 나오는데 물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물가 지금 현재 반등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튼튼하니까 조금 더 상황 보자. 인플레이션 조금 자리 더 잡아야 되니까 상황 더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굳이 급하게 진행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스탠스는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인플레이션 내려가면은 금리 인하 할게.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기는 한 거예요. 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 급하게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기대감이 끌어올려졌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상반기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6월 달에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약간은 잦아들어 버린 거죠. 살짝 이제 사라진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미증시를 봐야 됩니다. 최근에 미증시도 사실 약간은 위태위태했었어요. 보게 되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언가 우리 증시 급락 나오기 전하고 비슷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급락 나오기 전하고 뭔가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미증시가 왜 올라왔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미증시가 최근에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까? 결국에는 얘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였거든요. 미증시가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캐리였습니다.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빅6 기업들, 그 기업들의 캐리였어요. 보게 되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왔죠. 요게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상승이 나온 수치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 빅6 기업들, 뭐 메타나 넷플릭스,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잘 나와주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쭉쭉쭉 상승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해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최근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원동력이 없다. 지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슬슬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발 상승, 빅6의 상승으로 인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와줬었어요. 그죠?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와줬었는데 지금 이 고점 부근에서 이제 이 여기서 더 치고 올릴 만한 이슈가 많이 부재한 상황이다 라는 게 지금 최근에 미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지수를 조금 더 끌어올리려면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실시한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자 다시 우리 증시로 돌아가서 우리 증시를 요때 한번 볼까요? 자, 요때를 한번 볼게요. 요때 한창 떨어질 때입니다. 보면은 이제 22년 2월부터 23년 2월까지 해서 딱 1년 정도로 보게 되면 우리 증시가 계속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졌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점을 갱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을까라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 대결 구도였죠. 종목들은 이따가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시간 남으면. 자, 작년에는 이러한 대결 구도였어요. 작년에는 베이비로 하느냐 아니면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하느냐 요러한 구도였죠. 작년에는 0.25% 금리 올리느냐 아니면 0.5% 올리느냐 요러한 구도였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했죠.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작년에는 이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금리를 조금 올리냐 많이 올리냐 이러한 그림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림이에요? 금리 인하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약간 요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그러면서 이번에 시장이 막 상승이 나왔었던 건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를 상반기에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차올랐었던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파월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대폭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오늘 시장이 대폭 하락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또 이제 설문을 하고 가볼까요? 나는 이번 달에 반도체로 좋은 수익 챙겼다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뭐 1 올려주셔도 괜찮고요. 나는 이번 달에 반도체로 양호한 수익을 챙겼다. 혹은 뭐 삼성전자로 나는 양호한 수익을 챙겼다 하시는 분들 나는 이번 달에 반도체 괜찮았다. 반도체로 좋은 수익 챙겼다. 이번 달이 아니죠. 한 3월달 중순부터 해서 최근 한 3주 동안에 나는 반도체로 좋은 수익 챙겼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잘 하신 겁니다. 반도체로 좋은 수익 잘 챙겼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나는 반도체 못 잡았고 시장 별로 재미없었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하게 계실 거고요. 알라뷰님, 짱이다님. 많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았어가지고 접근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분명 계셨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노효룡님도 반도체로 수익을 보셨었고 많이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도체는 없었고 삼성전자로 11% 수익 오 대단한데요. 저점에서 잘 잡으셨네요. TLB도 수익 중이시고 좋습니다. 자, 반도체가 최근 한 약 한 달 정도 동안에 완전하게 이제 핫한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죠? 반도체가 이제 완전하게 핫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의 제목이 뭐죠?
리스크 관리 그토록 강조드렸던 이유, 오히려 살 준비를 해야 할 때, 요게 이제 오늘의 중요한 내용인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저는 저번 주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은 오히려 하락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제 저번 주부터 오히려 시장은 하락이었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 보게 됐을 때 이수페타시스 수익 중이시고요. 좋습니다. 자, 보게 되면 우리 시장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사실 외국인들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차오르면서 유동성이 확보가 됐고, 유동성이 결론적으로 어디로 들어갔느냐? 완전하게 반도체 쪽으로 다 쏠렸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일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그 다음에 뭐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에코프로 쪽도 좀 쏠리긴 쏠렸었죠. 시장이 좋으니까. 예, 매크로적인 이제 매매가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알테오젠 3000당 제약, 하나마이크론, 그죠? 지금 수급 쏠린 쪽들이 다 완전하게 대형주였었습니다. 보게 되면 대형주 쪽으로 완전하게 다 수급이 쏠렸었어요. 그리고 그 대형주 중에서도 거의 반도체 쪽으로 완전하게 수급이 쏠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에서 덩치가 워낙에 커졌잖아요. 그래서 매크로적인 시장이 올라가니까 매크로적인 그런 수급이 들어갔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시장이 실질적으로 저번 주부터 하락장이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오늘 코스피의 흐름을 봤을 때 200 종목이 올라갔고요. 660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코스피는 220 종목이 올라갔고 660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48 종목이 올라갔고 1232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수는 어땠죠? 실질적으로 오늘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급락을 한 게 당연하죠. 그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코스피는 오히려 올랐어요. 코스피가 그러면은 왜 올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듯이 삼성전자가 완전하게 끌고 가주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났죠. 시장 오늘 완전하게 실질적으로 급락장이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급락장이었어요. 사실상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면은 오랜만에 나온 상당히 큰 급락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아니었으면은 삼성전자가 그냥 보통대로 떨어졌으면 코스피도 1% 넘게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당한 급락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수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급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가 버리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의 하락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번 주부터 사실 그러한 그림은 나오고 있었거든요. 보게 되면 저번 주부터 사실 그러한 그림들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한 3월 중순부터거든요. 3월 중순부터인데, 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봤을 때, 자, 요게 이제 3월 중순 정도부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코스닥만 봤을 때 코스닥이 지수 올라간 거 대비해서 종목 수가 별로 많이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네, 정미영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죠? 코스닥이 지수 올라온 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종목 수가 많이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뭘 의미를 하느냐? 저번 주부터 실질적으로 장 자체는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는 그나마 괜찮았죠. 예, 전체적으로 대형주 쪽에 좀 수급이 많이 쏠렸었으니까.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달부터 철저하게 선별적인 장세가 펼쳐졌었죠. 반도체 그리고 나머지입니다. 사실상 그림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완전하게 이제 하락하는 그림이 저번 주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저번 주 신의 한수 방송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 관리 하셔라,
지금 시장 위험하니까 약간의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주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 이제 강조를 드렸는지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알테오젠이나 혹은 이제 HLB 같은 이러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있잖아요.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약 바이오 쪽에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쏠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HLB도 약간의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오는 모습. 지금 벌써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넘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만원 대비해서 지금 한 마이너스 15%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그 부분을 강조를 드렸냐라고 했을 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슬슬 힘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혹시 갖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알테오젠 갖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고점에서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보게 되면 알테오젠이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죠? 수급이잖아요. 저는 항상 수급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이 수급이 시장을 올라가는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의 흐름을 봤을 때 어때요? 물량이 지금 저점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밀어 넣어지는 모습 다들 확인되실 겁니다. 그죠? 물량이 상당히 강력하게 밀어 넣어져요. 저점에서. 그러면서 시장을 이겨낼 힘을 받고 고점 20만원 구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고점에서의 움직임이 어때요? 고점에서의 움직임. 보게 되면 물량이 안 들어가죠. 밀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강우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또 뭐 정미령님이나 레드불님은 저희 본방 채팅창에 또 항상 계시니까 저도 아이디가 익숙하네요. 네, 다들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자, 마저 이야기를 해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확실하게 물량을 밀어 넣어주는 힘이 있었는데 고점에서는 그런 물량이 안 들어가줬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고점에서는 힘이 빠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고점에서 힘이 빠졌다. 힘이 저점 대비해서 안 들어간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고점에서 힘이 안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차익 실현입니다. 고점에서 힘이 안 들어가는데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림을 가장 주의하셔야 돼요. 힘이 빠지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대부분 급락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어떠한 그림이 나왔어요? 블락들 나왔었죠. 그러면서 일단은 오너 일가에서 물량을 팔아버립니다. 그죠? 오너 일가라고 하면 안 되겠죠? 퇴사하셨으니까. 물량을 대거 팔아버렸어요. 3천억 정도. 블록딜러. 그죠? 그래서 물량이 대폭 빠져나왔고 대폭 빠져나온 상황에서 자, 말씀드렸던 힘 안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차익 실현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은 고점에서 심리 자체가 어떻게 돼요? 투심이 악화됩니다. 네, 김경희 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죠? 투심이 악화됩니다. 투심이 악화되고 급락이 나와버리는 투매 현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제약바이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주목받는 종목을 힘들어갈 때 잘 사야 돼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사신 분들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물량이 가장 크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저점 구간에서 사신 분들의 영역이지 고점에서 사신 분들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지금 힘도 없지, 차익 실현 나와버렸지, 추세 깨버리니까 그대로 투매가 나와버리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드렸던 겁니다. 리스크가 생겨났다. 항상 우리는 시장을 볼 때 뭐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들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수익만 봅니다. 항상 우리는 플러스만 생각을 해요. 올라갈 것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이런 좋은 종목이 이 정도 올라갔어도 더 가겠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양방향.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고 물량도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고점에서 힘을 잃은 종목은 당연하게도 시장이 안 좋아질 때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너무 무섭게 내려서 자꾸 진입하고 싶은 욕심이 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주제를 요걸로 정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주제를 오히려 살 준비를 해야 될 때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알테오젠이 그러면은 이러한 그림이 나왔죠. 추세 깨고 투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반도체가 계속 갈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반도체가 계속 갈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은 반도체만 미친 듯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반도체만 미친 듯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였냐면 고점에서 물량 안 들어가는데 섣불리 따라타지 마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저번 주에 남이따 방송할 때 요거 위험하다 슬슬 블락들도 나오고 했으니까 슬슬 위험하다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고점에서 힘이 빠지고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슬슬 위험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아 근데 그때 또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알테오젠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찌됐든 이어가면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실 미증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갑니다. 엔비디아 어때요? 그냥 계속 갑니다. 그죠? 미증시는 좋으면 계속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아도 벽이 존재해요. 자, 예로 들어서 에코프로를 예로 들어볼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사실 적게 올라갔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엔비디아도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에 10배고 작년에 약간 얼마였어요? 100달러 정도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죠? 네. 작년 말 아니 작년 초 그죠? 100달러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엔비디아 이제 10배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간 거니까 10배고 이상 나온 거죠. 예, 15배가 상승이 나온 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고 하면 요런 그림이 보통 나와요. 물량을 밀어 넣잖아요. 그죠? 물량을 밀어 넣는데 물량을 밀어 넣는 와중에 고점 구간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하면서 시장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급격하게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자, 요게 확인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다시. 자, 우리 시장은 항상 이제 쭉쭉쭉 올라가면 좋은데 쭉쭉쭉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요거를 잠시만요. 표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띄워놓고 볼게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물량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거 다 확인되시나요? 물량을 상방쪽으로 계속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자, 물량을 상방쪽으로 계속 밀어 넣어주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흐름을 봤을 때, 힘이 강력하게 들어가는구나.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힘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죠? 차익 실현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마다 가장 중요한 이 힘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면.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어떻게 됐어요?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쭉쭉쭉 빠지는 거잖아요. 물량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때요?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버리니까 이 매물대를 또 소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어때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자, 물량 굉장히 강력하게 저점에서 밀어 넣어줬었죠. 그러면은 사실 이때 사신 분들이 알테오젠을 제대로 사신 거예요. 이때 사신 분들은 뭐예요? 좋다더라.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지금 좋다던데. 알테오젠, 키투르다 엄청 좋다던데.
이런 이야기 듣고 따라타신 거죠, 사실상. 그러면서 보게 되면은 힘이 없고 물량이 빠지는 구간에 따라타 버리니까 순식간에 또 급락이 나와버리는 그림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언제 갈까? 2차 전지 지금 매수 준비하셔야 돼요. 이따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반도체가 지금 엄청나게 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엄청나게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반도체가 계속 갈까? 우리 시장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계속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날 거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물론 지금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즐기는 게 맞습니다. 당장은 삼성전자 날아가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보게 되면 어때요? 지금 물량 계속 강력하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물량 계속 강력하게 들고 오니까 이러면은 그냥 여유롭게 보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도 어때요? 물량 지금 계속 강하게 들어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빠지지 않는 이상 수급 계속 밀어 넣어 주는 이상 느긋하게 보는 거예요. 아, 이거 반도체 계속 가는 거구나. 수급 계속 밀어 넣어주네. 반도체 계속 가는 거구나.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네,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거 보면 요거는 조금 윗꼬리 그리긴 했네요. 네, 저치고 윗꼬리 오늘 또 많이 그린 종목들이 많네요. 반도체가. 네. 그래서 아직은 즐겨주셔도 돼요. 네, 물량 계속 밀어 넣어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그림이 나온다. 추세를 약간 깨는 듯 하면서 물량이 강력하게 나와버린다? 그러면 그때에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구나라고 누군가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량으로 물량을 던져버리는 거죠. 왜? 종목이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에코프로 15배 올라갔으니까. 알테오젠 3배 올라갔으니까.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은 지금 상방이 분명하게도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2800선, 2880선, 2950선, 3000선.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상방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미증시처럼 지금 상방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미증시처럼 상방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상방이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하면 누군가가 물량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주의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림이 이미 실질적으로 저번 주부터 다 나오고 있었어요. 저번 주부터 대형주들의 물량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상승 종목 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반도체 외에는 이거 다 빠지고 있구나. 저번 주에 이러한 그림이 이미 나왔던 겁니다. 반도체 외에 나머지는 다 빠지고 있구나. 반도체만 가는구나. 이러한 그림이 저번 주에 다 나왔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이상 상승할 만한 원동력이 많이 없다. 재료가 많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제가 이제부터 이제 오늘의 주제가 들어갑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이제 뒷이야기가 됐는데, 자,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들? 알테오젠 예를 들어서 오늘 거래된 게 5,600억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이 거래됐죠? 삼성전자 오늘 얼마 거래됐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오늘 3조 1,000억이 거래가 됐네요. SK하이닉스는 얼마가 됐느냐? 7,800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거래가 반도체 쪽으로 엄청나게 쏠리고 있어요. 그 외에 뭐 한미반도체도 오늘 7,000억 거래가 됐습니다. 7,000억 거래가 됐고, 7,000억 거래가 된 상황에서 뭐 더 가고 있는 건 대단하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두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쳐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대금들이 그대로 공중에 붕 뜰까?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점에서 나온 이 물량들이 그대로 공중에 붕 떠버릴까?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공중에 붕 뜨지 않습니다. 이 물량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닥에 있는 새로운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느냐? 요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요런 거. 물량이 들어가는 움직임.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물량이 붕 떠버렸는데 그러한 물량들이 새로운 종목으로 들어가네.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상승 나왔었던 대형주들도 모두 다 흐름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와 대형주들에 들어갔었던 수급들, 알테오제, 뭐 HLB 이러한 종목들에 들어갔었던 셀트리온 이러한 종목들에 들어갔었던 수급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에 들어갔던 물량들은 지금 이제 약간 떠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물량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새로운 종목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반도체 지금 당장 즐겨 주시는데 얘네들도 언젠가는 차익 실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한미반도체 이거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2022년 말 14,000원이었던 종목이 이거 에코프로만큼 올라간 거예요. 한미반도체도 사실상. 그죠? 한미반도체도 이거 2023년 1월에 사셨으면 에코프로만큼 15배 올라간 겁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물론 지금 HBM에 대한 좋은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HBM 시장 계속 확장될 거다. 수익성 뛰어날 거다. 이러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장은 상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분위기를 즐기되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돼요? 이거는 자, 뭐 얘가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10만 원, 11만 원대 잡아놨다. 그러면은 지금 물량 계속 밀어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추세 타고 가주니까 그냥 느긋하게 보는 거예요. 아,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도 좋구나, 푸근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다가 갑자기 이런 흐름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보게 되면 자, 상승이 나오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상승이 갑자기 잘 나오다가 물량을 한 번에 갑자기 뱉어버리네? 이거 그러면은 투심이 슬슬 악화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일단은 요때는 한번 정리했다가 나중에 저점에서 자리 잡을 때 다시 사야지. 요런 식의 매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지금 결국에 반도체 쪽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디로 수급이 들어갈 건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저는 지금 2차 전지를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2차 전지를 유력하게 보고 있느냐? 사실 여러분들께 아쉬운 소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양극재 쪽은 사실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쪽은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요거 일단 흐름을 한번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려볼게요. 그나마 지금 최근에 괜찮았던 게 에코프로 BM이었는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어떠한 흐름이냐면 요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30만원 구간의 매물대에 부딪혀 있어요. 그죠? 30만원 구간 매물대 부딪히면서 더 이 물량들을 못 밀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30만원 매물대 부딪히면서 보게 되면 자 30만원 구간대에서 추가적으로 힘을 더 밀어줬어야 되는데 힘을 더 밀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 매물대에 맞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은 보여지는데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 봤을 때 지금 지지 라인을 좀 깨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극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LFP 장비 쪽하고요. 그 다음에 소재 쪽을 보셔야 돼요. 최근에 리튬 관련된 종목도 수급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쪽들, 뭐 탑머티리얼이나 뭐 하나기술, PNT 이러한 종목들, 뭐 그 다음에 나노신서재 이러한 종목들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물량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아직까지 물량 안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많이 눌렸기 때문에 슬슬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충분히 올라갔던 것만큼 눌렸습니다. 그죠?
눌린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 물량이 안 들어갔죠. 그러면은 충분히 눌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슬슬 보는 거예요. 물량이 언제 들어갈지, 수급이 언제 들어갈지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최근에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한번 안내 드린 적이 있었어요. LS 일렉트릭.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변압기 사셔야 된다. 제가 언제 이 변압기를 강조를 드렸었냐면 이때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왜 이때 강조를 드렸을까요? 변압기를. 왜 이때 강조를 드렸을까요? 이게 그냥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흐름이 절대 그냥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선 구간의 저점 매물 구간에 한 번에 다 삼켜버리는 강력한 수급이 들어간다? 요건 반드시 의미가 있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이때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거든요. LS 일렉트릭이나 혹은 뭐 일진전기. 다 마찬가지 그림 나왔죠. 앞선 구간에서 저점에서 눌릴 만큼 눌렸다가 앞선 구간 소화해주는 움직임. 그런 그림 나왔죠. 심지어 이건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볼까요? 한미반도체 어때요? 한미반도체 어떻죠? 물량 쭉 없다가 갑자기 물량 밀어 넣어주잖아요. 앞선 구간 소화해주잖아요. 그러고 급등 나옵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알테오젠. 물량 밀어 넣어주니까 앞선 구간 다 소화해주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반도체 지금 당장을 즐겨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뭐 네오셈, 오늘 또 뭐 CXL 쪽으로 상승 잘 나왔었죠. 그다음에 최근에 가온칩스는 약간 좀 하락이 나왔고, 가온칩스, 뭐 그다음에 뭐 HPSP 이런 것들. 반도체 쪽은 지금 당장의 상승을 즐겨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 살아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많이 내려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시장 절대 많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많이 하락을 했는데 시장은 절대 뭐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금리 인하만 하면 돼요. 그런데 6월 달에 한다고 한 거 살짝 늦게 한다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살짝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감은 남아있으니까 시장이 뭐 엄청나게 큰 폭으로 빠지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큰 폭으로 빠지지 않을 거고 지금 약간의 차익 실현이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반도체든 제약바이오든 차익 실현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빠져나온 물량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솔루션, 제가 최근에 안내드린 종목이었고 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데이터 솔루션도 보게 되면 같은 그림이 마찬가지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죠? 물량이 마찬가지로 제가 강조드렸던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하락장이다 보니까 하락장에서 일부 종목들이 이슈 있는 것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이 자리 잡으면 이제 2차전지 같은 이러한 또 주도주들이 다시 자리 잡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오히려 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오히려.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땡큐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살만한 게 많지 않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부터 실질적으로 하락장이었는데 반도체가 너무나도 가다 보니까 사실 시장은 그렇게 많이 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서 오히려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눌러주는 효과가 나오고 그러면서 수급이 다시 한번 전 종목들로 퍼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오히려 살 종목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하락을 너무 나쁘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살 종목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올라올 종목들이 오히려 더 다양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그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절대 기죽고 시장 너무 하락하는데 최근에 반도체만 가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반도체만 갔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갈 타이밍이 된 거고 그러한 종목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저희 방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도 오늘 시장이 이렇게나 좀 급락을 할 걸로는 또 예상을 못하고 오늘 단타하다가 손절이 좀 나왔습니다. 단타하다가 손절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뭐 어제 또 뭐 수익을 챙기긴 챙겼으니까 해칭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오늘 매도한 거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슬슬 또 매매를 좀 더 많이 하고 있죠. 그죠? 3월 달에는 사실 매매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4월 달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이틀 연속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오늘 손절이 나오긴 했지만 손절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손절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오늘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매매를 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슬슬 다양하게 먹거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먹거리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어찌됐든 우리는 3월 달까지 수익 다 챙겨놨고 4월 달에 이제 현금 확보해놨고 매매할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매를 또 진행을 할 예정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먹거리가 굉장히 많아질 거니까 3월 달에는 분명하게 저는 먹거리가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4월 달, 5월 달은 아마 먹거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속도가 조금 빠를 거예요. 지금은 막 반도체 하나만 쭉쭉쭉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요런 식으로 갈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요런 식으로. 최근의 장세는 반도체 이겁니다. 반도체 하나. 근데 앞으로는 요런 식으로 갈 거예요. 요게 이제 뭐냐? 뭐, 화장품 갔다가,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갔다가, 갑자기 또 로봇 갔다가, 갑자기 또 뭐 데이터 AI 갔다가, 소프트웨어 갔다가, 요거는 다 매도가 된 겁니다. 저희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매도가 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4, 5월 장세는 반도체가 요렇게 가던 것보다는 요런 식으로 갈 거예요. 요런 식으로. 속도가 많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 얘 갔다가 순식간에 빠져버리고 또 얘 갔다가 또 빠져버리고 요런 식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종목별로 순환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이제 4월달, 5월달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조드렸던 내용이 이제 시장이 결국에는 종목들이 좀 다양해질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총알 장전하고 사놔야 될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사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4월달, 5월달 여름 휴가 다들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름 휴가 다들 가셔야 되고, 여름 휴가 가려면 또 우리가 4월, 5월 달에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놔야지 6월 달부터 또 여름 휴가를 갈 수가 있겠죠. 저도 지금 6월 달에 제주도 한번 갔다 올까? 요거를 또 생각을 하고 있어서 4월, 5월 달에 최대한 또 많이 벌어놔야 됩니다. 다 같이. 그래서 4월, 5월 달에 또 최대한 저도 이제 종목 운영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의 하락은 오히려 때를 좀 주는 거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하락할 때에는 굳이 매매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락할 때는 뭐 굳이 매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락을 슬슬 멈추는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사야 될 종목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또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또 저희 3개월 연속 목표 수익 달성 이벤트에서 계속해서 이제 또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4월달, 5월달 합류하셔가지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요거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연속 또 이제 수익 달성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또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셔도 지금 시장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절대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점, 기죽을 필요 없이 하락하는 구간이 멈추게 되면 오히려 살 종목이 더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번 안내를 드린 것 같고,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은, 오늘 또 이제 제가 오늘 더 방송은 없고, 또 이제 수목금, 제가 수목금에 또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뭐 내일은 남이따 방송이 있고요. 목요일에는 점상 방송이 있고, 금요일에는 또 신의 한 수 있으니까, 지금 종목 또 궁금하신 거 많으시잖아요. 내일이랑 목요일, 점상에도 이제 종목 진단 주시면 종목 진단 해드리니까, 혹시나 종목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내일이나 모레 해가지고 이제 또 한번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금요일 날에 또 신의 한 수, 뭐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정도만 여러분들 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정도만 잘 넘어가시고, 이번 주 잘 지나가시면 충분히 또, 시장 매매할 만한 구간은 나올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셔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딥은 일단은 지금 현재 차트만 봤을 때는 물량이 지금 좀 나온 거예요. 물량이 지금 좀 빠져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다른 종목으로 해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딥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요 종목은 뭔가 뭐 추가 매수해서 뭐 수익 만회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다른 종목으로 비중을 더 실어서 수익 만회하는 쪽으로,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하이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물량이 워낙에 좀 많이 죽은 상황이라.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또 이번 주 어느 정도 방송이 있으니까 거기서 질문 주시고,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순차적으로. 뭐 1530원, 그 다음에 1700원, 그리고 1800원, 9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매물대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물량이 없는 상황이라 물량 들어올 때까지 또 보셔야 되고요. 자비스까지만 봐드릴게요. 자비스. 자비스는 지금 이거 저점 이탈만 안 하면 괜찮아요. 자비스는 보면 지금 저점 이탈만 안 하면 2차 전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어서 빠지는 거라고 보여지지, 예, 요 구간만 지켜주면은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지켜주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켜주면은 2차 전지 갈 때 같이 급등 나올 겁니다. 요 구간만 지켜주면. 그래서 요 구간 지켜주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 굉장히 또 어려운 장이었는데, 예, 잘 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내일 그리고 뭐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4월달 장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말씀드렸던 부분들 리스크 관리 그리고 또 새롭게 살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강조드렸던 부분들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전략 포인트, 그 다음에 남이따 방송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어려운 장 다들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남은 장도 여러분들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잠깐! 더 다양한 방송을 원하시나요? 검색창에 이토마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투자클럽을 검색해보세요. 이토마토의 고품격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접속하세요.